안녕하세요. 마이크로소프트 에브리웨어 개발 트랙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채널 세일즈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성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번 지능형 재해방 플랫폼에 대해서 소개드릴 세윤 CNS의 이명수라고 합니다. 제목을 보면은 지능형 재해방 솔루션, AI죠. 지금 다소 어려워 보이는데 저희가 애저 서비스를 이용해서 얼마나 쉽게 AI 구현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험을 지금 같이 공유드리고 지금 설명드리고자 해서 지금 오늘 세션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소개 감사합니다. 이명수 이사님. 오늘 전체적인 개발자 테마에 보면 Enable, 새로운 가능성을 만드는 개발이라고 하는 아주 큰 주제가 붙었는데요. 또한 제목을 보니까 지능형 재해 예방 플랫폼이라고 해서 다소 생소합니다. 물론 장표에서 제가 보니까 Environment, 그 다음에 Health, Safety라고 해서 요즘에 지속 가능한 경영, 지표에도 굉장히 부합하는 솔루션으로 보여요. 굉장히 궁금한데 이 솔루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지능형 재해방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환경안전보건, 그러니까 EHS 솔루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말 그대로 기업 내에 분산되어 있는 이제 환경에 대한 정보, 보건에 대한 정보, 안전 분야에 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단순한 정보 시스템이 어떻게 이제 지능형이라는 단어가 붙게 됐는지, 애저 서비스를 이용해서 어떻게 지능형 서비스로 이제 발전시킬 수 있었는지에 대한 저희가 경험을 같이 이제 공유드리고, 여러분들도 보면은 AI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세션이 끝날 때쯤 되면은 애저 서비스를 이용해서 AI라는 거를 얼마나 쉽게 만들 수 있는지,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경험을 한번 같이 공유드리고자 이번 세션에 지금 참가해서 같이 지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장표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개발자와 함께 새로운 EHS 분야 개척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고객들이 산업에서 어떤 필요로 인해서 그 요청을 받게 되셨고 그것들을 어떻게 개발을 해 나가시면서 그 과정에 효율화를 하셨는지 정말 그 과정이 너무 궁금합니다. 실제 그 분야에 대한 개발을 하셨던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먼저 안전보건 솔루션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올 초에 신행이 됐는데 이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굉장히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저희가 프로젝트도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 회사보다 이제 비교 우위에 섰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이제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AI 기능입니다. 이 AI 기능을 일반적인 정보 시스템이 아닌 이 AI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뒷장부터 이제 차근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에서 요구되어지는 이런 규정이 귀에 와서 닿는데요. 실제 여러분들께서 개발하고 계신, 몸담고 계신 산업들이 각각 다 다를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금융이나 게임, 제가 속한 영역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러한 산업의 규제책에 입각해서 뭔가 개발을 해내시는 역량들이 필요할 걸로 예상이 돼요. 실제로 그런 고객들의 요구를 받으면서 솔루션을 개발해내신 이런 과정을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아마 개발이 이제 저희랑 비슷할 것 같은데요. 저희도 이제 최초에는 이제 SA 형태의 어떤 폐기물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는 솔루션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 어떤 배출구라 그러죠. 쉬운 얘기로 굴뚝. 굴뚝에 이제 오염물질을 측정하는 센서를 달아서 오염물질 배출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고도화가 진행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환경 부분에 이제 많은 경험을 쌓게 되고 그래서 환경과 안전, 보건을 이제 아우르는 이제 통합 솔루션에 대해서 이제 개발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모 제철소에서 오염물질에 대한 모니터링뿐만이 아니라 실시간 모니터링뿐만이 아니라 이 오염물질이 배출이 됐을 경우에 어떻게 확산이 되는지 그리고 확산이 되면은 농도는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런 확산 예측에 대한 솔루션을 이제 만들어 줄 수 있냐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경영자 입장에서는 이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저같이 이제 수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제 AI를 검토를 하게 됐고요.
뭐 최초에는 이제 처음부터 AI 검토를 한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확산 예측이 가능한 그런 이제 솔루션을 찾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캐나다에 있는 이제 모 솔루션을 도입을 해서 이제 시작을 했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 솔루션이 가격도 비싸고 그리고 실험실에서는 굉장히 잘 돌아갔을 수 있겠지만은 실제 환경에서는 그러니까는 그 1년에 측정소 하나에 3천만 건 이상의 데이터가 쏟아지는 그런 실제 환경에서는 너무 퍼포먼스가 느리고 그리고 정확도도 신뢰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뭐 그렇게 해서 그 솔루션을 가지고 이제 프로젝트를 완료를 했고요. 이게 계기가 돼서 저희가 애저 서비스를 이제 검토를 하게 된 계기가 됐고요. 애저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정말로 이런 고가의 솔루션보다 더 뛰어난 기능을 더 저렴한 금액으로 더 짧은 시간 안에 그 개발을 완료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그 애저 서비스를 접하게 되면서 다양한 이제 애저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어떤 VR을 이용한 안전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CCTV를 이용한 그 재난 관리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도화를 진행을 했고, 이제 뭐 계속 또 그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어떤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서 그 작업에 대한 그 실시간 이제 작업자에 대한 작업 안전 지수를 지금 수행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점점 이제 솔루션은 진화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염 물질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시작했고, 그것들이 특정 고객의 요청으로 확산에 대한 프리딕티브, 예측까지 요구를 받으면서 사실은 시작은 작았지만 계속 확대된 모델이라고 볼 수 있어 보여요. 그런 측면에서 시작은 작았지만 조금 더 think big 하게 된다면 개발자들의 실현 가능성을 굉장히 확대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작은 모티브를 좀 얻어봅니다. 실제 다음 그림을 보니까 일단 이 서비스에 대한 아키텍처로 보이는데요. 좀 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EHS 저희 이제 솔루션의 구성입니다. 그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파란 박스 보이시죠? 그 파란 박스에 보시면은 운영 영역과 그리고 기준 정보가 되는 공통 영역, 그리고 이제 KPI 영역이죠. 경영 정보 영역은 아마 다들 아시는 영역일 겁니다. 근데 하단에 보시면은 아날리틱스 영역이라 그래서 이제 각종 애저 서비스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이제 스트림 아날리틱스도 있고 IoT 허브도 있고요. 뭐 이벤트 그리드, 로직에 그다음에 뭐 ML 서버 이런 그 각종 이제 그 애저 서비스들이 이제 포진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는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좀 특이하지만은 DB가 두 개예요. 다들 아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는 다들 아실 거고요. 이 SQL 서버는 지금 아까 먼저 설명을 드렸던 운영 영역이라든지 아니면 공통 영역, 그다음에 KPI 영역에 이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위에 보시면은 코스모스 DB라는 DB가 하나 붙어 있을 겁니다. 아마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건데요. 이 코스모스 DB는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AI를 처리하기 위한 빅데이터 전용 DB고요. ETL이 필요 없는 그런 그 빅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전용 DB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DB를 융합해서 저희가 AI 지능형 예방 솔루션으로 만들게 된 겁니다. 그 왼쪽에 보면 DB를 워낙 크게 그려주셔서 기술적으로는 눈에 들어오는데 저는 사실 오른쪽에 파란 박스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유인즉슨 예를 들면 경영정보, 운영, 공통 영역 같은 것처럼 실제 어떤 내가 속해 있는 도메인에서 고객들이 내는 요구사항들을 분석해서 저렇게 구조화하는 작업들이 필요할 텐데 사실 개발자들은 어디에서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고객의 어떤 요청이 주어졌고 도메인에 대한 법적인 또는 지식적인 해석을 원했을 때 개발자로서 어떻게 그 부분을 대응하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대다수의 개발자가 아마 저랑 이제 같은 방식으로 접근을 했을 텐데 고객과 인터뷰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아웃풋을 내면 되는지 고객이 원하는 게 뭔지를 이제 듣고 청취하고 이제 그거를 설계에 반영을 해서 개발을 하는 게 일반적인 SI 개발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전보건 분야는 고객의 니즈가 명확하지 않더라고요. 뭘 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답답하니까는 저는 프로젝트를 빨리 끝내야 되고 답답하다 보니까는 제가 직접 관련 법규를 뒤지고 관련 법규를 검색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솔루션을 설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EHS 안전보건 솔루션이 탄생을 하게 된 계기입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새로운 가능성을 만드는 개발자 세션이니만큼 이렇게 실제 고객의 요구를 받아서 개발을 함에 있어서 도메인에 대한 지식들을 쌓아가는
부분에서도 오늘 말씀해 주신 이사님의 말씀이 굉장히 좋은 팁이 될 것 같아요. 실제 이 그림을 보니까 확산 예측 모델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상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여러분들이 확산 예측, 뭐 예측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얼마나 간단한 부분인지 지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그 오염물질이 측정이 되면은 그 오염물질이 농도가 측정이 되면은 얘가 1시간 후에 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정보들은 과거의 정보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애드돼서 기상 정보, 온도와 습도, 그다음에 풍향과 풍속의 정보를 같이 조합을 하면은 이 오염물질의 농도가 어디로 확산이 됐고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과거의 사례들을 그 기반으로 해서 어떤 예측 모델을 만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센서 하나당 1년에 3천만 건의 정보가 생성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1년에 3천만 개의 예측 모델이 생성이 되겠죠. 그러면 현재 상황과 가장 유사한 상황을 과거의 사례에서 끄집어서 현재 상황에 대입을 시키면은 어떻게 그 확산이 되는지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사고가 나면은 과거의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뭐 몇 대 몇이다 그렇게 판정을 하잖아요. 그거랑 동일한 방식으로 사례 기반으로 해서 판정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일반적인 여러분이 이제 그동안 항상 사용을 해왔던 그런 관계형 DB로는 1년에 그렇게 수억 건씩 발생하는 정보를 처리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저 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이제 다음 장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B를 크게 그려놓으셨던 이유가 있었네요. 예. 바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그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관계형 DB죠. 여러분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관계형 DB는 정합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중복 데이터가 들어간다든가 그런 걸 사전에 방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필요한 정보만 필요한 테이블에 나눠서 저장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용량을 가지고 모든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데이터를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가 어느 테이블에 어느 필드에 들어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테이블에 있는 정보만 가지고 분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다른 테이블을 조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문자형과 숫자형이 혼합되어 있는 데이터라든지 아니면은 구조가 틀린 데이터를 한 테이블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산이라든지 집계와 같은 이런 분석의 영역에 대해서는 지금 약한 부분이 있죠. 반면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저희가 이번에 사용을 했던 NoSQL DB, 비정형 DB에 대한 예시가 이제 보이거든요. 모양이 서로 틀린데 아마 그림 딱 보시면은 어디서 많이 본 모양인데 하실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제이슨 데이터 형태입니다. 제이슨 도큐멘트 형태이기 때문에 하나의 테이블에 모든 데이터를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 안에 또 리스트가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얼마든지 데이터를 관계없이도 하나의 필드에 다 몰아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테이블만 뒤지면은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다 출시해 올 수 있고 그리고 구조가 틀린 데이터도 다 하나의 테이블에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에 어떻게 보면 최적화되어 있는 DB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약간 생소해서 DB가 아니지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DB는 DB 맞습니다. 일단 데이터를 저장을 하니까는요. 그러네요. 처음부터 DB의 사이즈를 굉장히 이미지를 크게 해서 아키텍처를 그려오신 이유가 다 있었군요. 이제야 좀 수수께끼가 풀리는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상세하게 코스모스 DB라고 하는 또 새로운 이름이 등장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가 처음부터 이제 애저 코스모스 DB를 검토를 한 건 아니고요. 일단은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다각도로 이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정형 DB가, 그러니까 NoSQL DB가 이제 가장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기에 적합한 DB라는 걸 판단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NoSQL DB를 검토를 했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몽고DB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왜 코스모스 DB를 최종적으로 선택을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일단 서비스 방식 하나만 놓고 보면은 코스모스 DB는 SaaS 서비스밖에 제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몽고DB는 SaaS랑 온프라미스를 제공을 하죠. 이렇게 놓고 보면은 몽고DB가 훨씬 더 좋아 보이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개발을 하려면 이제 가장 필요한 게 개발 툴이지 않습니까? 몽고DB는 커맨드로밖에는 제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개발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불편하죠. 뭐 거의 개발이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불편한데 예전
코스모스 DB는 애저 포탈을 통해서 기본적인 GUI 개발 툴을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몽고DB는 서드파티의 개발 툴을 추가로 구매를 해서 설치를 해야지만 원활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점만 보더라도 일단은 뭐 가격적인 부분은 상쇄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코스모스 DB는 SQL 쿼리랑 거의 유사합니다. 모든 커맨드들이요. 밑에 이제 그 샘플 쿼리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미지를 붙여놨는데요. 저 이미지만 딱 놓고 보면 아마 대부분의 개발자들은 다 왼쪽에 손을 들 겁니다. 저 그 이미지만 보셔도요. 이렇게 지금 SQL 쿼리가 거의 유사하고요. 또 그 가장 큰 특징이 코스모스 DB는 어떤 함수를 프로시저 형태의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이제 몽고DB는 포스트 형태의 호출 방식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형태의 호출 방식을 아마 많이 써보긴 하셨을 텐데 이 부분을 DB에 적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약간 적응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단기간 내에 개발을 하고 그 개발자들이 짧은 시간 내에 이제 접근하기에는 코스모스 DB가 가장 편하고 가장 용이하고, 그리고 또 하나 함수 형태의 프로시저 같은 기능을 함수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몽고DB처럼 별도의 프로그램을 짜고 그 프로그램을 다시 호출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개발 기간도 굉장히 절감할 수가 있고 설계도 단순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코스모스 DB를 최종적으로 선택하게 된 계기고요. 개발자의 개발 시간은 물론이고 이런 도메인에 적응하는 시간을 현격하게 줄여주는 클라우드. 하나하나 말씀하실 때마다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저희가 확산 예측을 위해서 총 4가지 단계를 수행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어떤 이제 애저 서비스를 사용을 하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산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수집된 정보를 저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렇게 저장된 정보를 분석을 해야겠죠. 확산 예측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새로운 사회에 대한 어떤 학습이 필요하고요. 이 과정에서 저희가 어떤 서비스를 사용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제일 먼저 일단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IoT 센서로부터 정보를 수집을 하기 위해서 대다수의 아마 개발자들이 동일하게 IoT 센서에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통신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셨을 거예요. 적지 않은 시간을 투자를 하셔서 통신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시고 이거를 또 테스트하면서 수정 보완을 하시고요. 그렇게 많이 하셨을 텐데, 또 통신 프로그램의 특성상 이게 여러 개의 센서를 이제 한 서버에 물리게 되면은 서버의 부하 때문에 또 여러 개의 서버를 또 이제 병렬로 처리를 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애저 서비스를 검토를 하다 보니까는 애저에 보니까 IoT 허브라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이 IoT 허브라는 기능을 한번 이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IoT 허브를 만들어서 거기에 접속 정보를 센서에서, 요즘에 센서들은 다 이제 TCP/IP 통신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TCP/IP로 IoT 허브의 정보로 데이터를 전송을 하게 되면은 IoT 허브에서는 이렇게 전송받은 데이터를 ETL처럼 그냥 한 군데 다 쌓아놓고 있다가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끄집어내서 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뭐 과거 2달, 3달씩 걸리던 통신 프로그램 개발을 지금은 2시간, 3시간? 그거면은 개발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고민을 많이 덜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개발 시간도 단축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코스모스 DB에 데이터를 저장을 했고요. 요거를 또 이제 다시 분석을 했죠. 분석은 일반적인 이제 파이썬 함수를 이용해서 파이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분석을 진행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오염 물질별로 파이썬 프로그램이 하나씩 이제 쌓이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십 개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형상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에 대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학습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실시간으로 데이터 수집할 때마다 학습을 할 수가 없으니까는 어떤 학습을 진행하는 어떤 트리거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처음에는 쉘 프로그램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쉘 프로그램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트리거 기능은 이제 수행을 할 수 있지만은 어떤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그래서 또 이제 검토를 한 게 젠킨스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젠킨스도 안 되는 기능들이 있고, 그리고 얘를 또 이제 클라우드 서버에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 세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봉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찾은 게 애저 ML 서버입니다. 애저 ML 서버는 여러분들 아마 많이 써보셨을 거예요. 파워 오토메이트요.
파워 오토메이트처럼 어떤 플로우를 만들고 그 플로우에다가 해당 기능을 그렇게 세팅만 해주면은 모든 기능들이 다 자동으로 수행되잖아요. ML 서버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필요한 파이썬 함수를 만들고 어떤 쿼리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든 다음에 ML 서버에다가 플로우를 만들듯이 쭈르륵 만들어서 그 동작을 시키면은 ML 서버가 알아서 동작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저희가 고민하던 모든 부분들을 단 3개의 애저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구현을 가능을 했고 이렇게 구현을 한 거는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기존에 말씀드렸던 그 캐나다의 모 솔루션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훨씬 더 빠른 퍼포먼스에 또 훨씬 더 짧은 개발 기간을 가지고 훨씬 더 정확한 정확도를 가지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만들게 된 거죠. 세윤의 EHS 솔루션의 경쟁력을 이 한 장표로 제가 읽을 수 있겠네요. 첫 번째, 자 여기서 기술은 3가지로 집약이 됩니다. 첫 번째, IoT 센서 정보를 수집하는 영역 허브를 활용하셨고 그럼으로써 IoT 각 디바이스당 개발 공수가 소요됐었던 기존 개발 대비해서 현격하게 개발 공수를 줄일 수 있었던 부분 하나. 두 번째는 코스모스 DB, 아까 노스QL DB라고 했고 스트럭처가 SQL 서버랑 비슷해서 데이터베이스 개발하시는 분이면 직관적으로 바로 접근하실 수 있도록 도왔기 때문에 역시 개발 공수와 함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던 부분 두 번째. 세 번째로 ML 서버라고 해서 저희 제목에도 나와 있는데 머신러닝에 대한 서버를 활용함으로써 옛날에 BPM이라고 하잖아요. 워크플로우를 그대로 직관적으로 드래그 앤 드랍을 통해서 업무 영역들에 대한 흐름을 잡아갔었던 그런 기술들 3가지를 활용함으로써 결국 오래 걸릴 수 있는 개발 기간을 줄이고 고객의 니드를 빠르게 캐치할 수 있었던 비법이 바로 여기 숨어 있었네요. 아주 잘 들었습니다. 여태까지 뭐 클라우드 기술도 굉장히 다양한 것들에 새롭게 저희가 많이 배웠는데 VR? 이건 좀 생소한데요. 어떻게 해서 또 VR까지 적용하시게 됐나요? 예, 저희가 그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를 계속 이용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 점점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EHS에 안전 교육 기능이 있습니다. 안전 보건에 대한 교육 기능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제 새로운 기능으로 이제 개발을 해보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은 그 생산직 근로자들은 매분기 이제 6시간씩 그 6시간 미만의 안전교육을 받게 돼 있는데, 집체교육 아마 받아보셔서 알겠지만은 대부분 이제 집체교육 이렇게 모아놓고 이제 교육을 하면은 다 주무시고, 그래서 교육 효과도 굉장히 떨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모아서 집체교육을 하다 보니까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저희가 VR을 이용을 해서 교육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3분 미만의 VR 동영상을 시청을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관심도도 높아지고 참여도도 높아지고 교육 효과도 굉장히 크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실제로 저희 솔루션에 적용을 해봤고요. 이외에도 어떤 CCTV를 이용한 그런 안전관리라든지, 그러니까 뭐 밀폐 현장에서 작업자가 1분 이상 움직임이 없으면은 자동으로 알람을 알린다든가 이런 기능들도 저희가 계속 저희 솔루션에 추가를 해서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VR을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였던 것 같은 게요. 요즘에 코로나의 확산 때문에 사실은 계속해서 이동이 좀 어렵고 제한적입니다. 공간 자체가. 그럴 때 VR을 사용한 것은 아주 굉장히 큰 아이디어였던 것 같고, 또한 CCTV 같은 경우에 제가 듣기로 CCTV 엣지단의 사실은 지능이 많이 높아져서 그것 자체로 이제 상황에 대한 어떤 정보 분석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산업의 어떤 기본 기준하고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이 여기선 또 하나의 아이디어였겠네요. 예.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장표 같은데요. 이 부분 예.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뭐 지금까지 이제 그 저희 솔루션에서 이제 개발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설명을 드린 장표는 이제 앞으로 이제 저희가 개발할 부분들입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이용을 해서 작업 안전 지수를 자동으로 책정을 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는 뭐 작업자가 고령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그 병이 있다든가 지병이 있다든가 하면은 다른 작업자랑 차별화된 그런 작업 그 강도를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수화해서 그 저희가 이제 직무 전환을 유도한다든가 아니면 작업 중지를 명령을 내린다든가 하는 부분들을 AI로 개발을 할 예정이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애저 서비스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개발자들의 Think Big, 새로운 도메인으로의 도약 부분을 같이 한번 들여다봤고요. 오늘 ESG라고 하는 기업 경영
어떤 트렌드에 맞춰서 미리 준비된 EHS 솔루션에 대해서 같이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개발자분들한테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한 말씀 드리면은요, AI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한번 애저 서비스를 한번 검토해 보세요. AI가 얼마나 쉽게 구현되는지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